오늘이 원래 주제는 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 원래가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고, 특히 부산은 6.25 전쟁 때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했죠. 그럼 남침당했을 때는 이 부산교도보의 마지막 저항선으로서 부산항을 통해서 유엔군이 상륙을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이걸 지켜내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6.25가 끝난 이후에 경상도 정권이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 경상도 정권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막 통칭 경상도 정권이 30년 동안 계속된 이유를 누가 이렇게 설명하냐고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경상도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피를 많이 흘린 그룹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주투사들이 고생했다고 또 민주투사 출신들이 대통령 세 사람이 나오고 6.25 때 피를 많이 흘렸다 해가지고 군인 출신 경상도 사람 세 사람이 나온 거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산교도보 그 다음에 피난민을 받아가지고 1.4 부대 이후에는 피난민들을 받아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잘 대우를 해줘가지고 지금 부산 민심이 전국에서 제일 인기가 1등 아닙니까? 특히 이국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이국 사람들이 부산에 갔더니 그때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 지금 비어 있으니까 꼭 안방을 내주고 또 국제시장에서는 노점상까지도 자기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장사 같이 하자고 해서 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남북 통일하면은 우리가 부산 시민들처럼 1951년 이 무렵에 부산 시민들처럼 북한 동포를 한 사람씩 받으면 될 거 아니냐. 통일은 하고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국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이 따뜻한 동포애로서 6.25를 극복을 해낸 것입니다. 이 6.25라는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된 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저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많이 학살하면 절대 말로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아주 불행하게도 제명대로 다 살고 갔지만 김정일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김일성이는 300만을 죽이고 김정일은 또 300만을 굶겨 죽이고 합쳐가지고 600만 플러스 강제수용소에서 죽은 사람 합치면 700만을 죽인 이 기록을 우리가 단단히 남겨야 된다. 이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6.25를 기억을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한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일 6.25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6.25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을 친다면 첫째 6.25를 도발한 김일성, 그 다음에 트루만, 이승만, 그 다음에 모택동, 스탈린, 요 5사람이죠. 5. 그 중에서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은 각각 수백만 내지 수천만 명을 죽인 20세기의 3대 학살자죠. 나쁜 놈들이죠. 이 나쁜 놈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극악한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악마죠. 악마. 세 사람이 악마죠. 악마.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결했던 이승만, 트루만은 천사죠. 그 사람들이 비교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한쪽 세 사람은 불합무식한 인간들이고 이 두 사람은 교양이죠. 교양이죠. 거기에 메가드도 끼울 수가 있는데 그건 트루만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만, 이승만의 선량함과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악마성이 대결한 것이 한국전쟁이었고 거기서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선한 게 살아남았습니다. 왜냐? 선한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착하기만 하면서 힘이 없으면은 그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착하면서 강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승만, 트루만 노선은 착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김정일 망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났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6.25 참전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미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은 6.25가 이게 아주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6.25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1950년대 말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중국이 공산화됐고 소련은 핵무기까지 가지게 되고 남한에는 그때 이미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남아 있었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다 빼가버리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니까 요새처럼 좌경 세력들 야당들 반대만 하고 또 미국은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미국한테 뭐 군사물자 좀 달라고 하면은 이거 주면은 혹시 북한으로 쳐들어갈까 싶어서 주지도 않았고, 그때 1945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이 처한, 또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출구가 없는 암흑 그 자체였어요. 출구가 없는데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대로 10년 동안 가면서 김일성이가 천천히 한국을 적화시키는 전략, 올람식 전략을 쓰고 게릴라도 내려보내고 남한의 친북 세력, 좌파 세력들을 확장시키고 해가지고 서서히 이승만 정권을 보유해 갔더라면 1958년 무렵에는 월남보다 먼저 적화됐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출구가 없던 대한민국에 출구가 생겼어요. 출구가 생겼습니다. 즉 미국과 손을 잡게 된 것이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이 생겼습니다. 한미동맹. 그러나 거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막강한 군대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날 때는 10만 군대였는데 전쟁을 끝날 때는 60만 군대로 커졌어요. 6배로 커졌습니다. 6배. 강군이 생겼어요. 또 전쟁 기간 중에 가장 큰 소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간 말살의 사상이다. 공산주의는 인간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아서 인간과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실감을 못했어요. 다만 실감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소위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한테 탄압을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공산주의의 속성을 확 체험을 하고 왔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이게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더라.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남한에서 방공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서북 청년단이 한 역할이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공산당과 싸우느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체험했기 때문인데 6.25를 거치면서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서북 청년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뿌리 깊던 공산주의 세력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하는데 뿌리를 뽑지는 못했어요.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지하로 들어갔던 공산주의자들이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의 그늘 속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오늘날 한국 세상을 이렇게 좌경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살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반공자유민주주의가 생겼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을 때 한국에는
당공 자유주의 체제가 성립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경제개발에 성공을 하고 민주화에 성공을 했다. 요게 6.25가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 이게 큰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놓고 보면 한참 지나놓고 그걸 보면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놓고 보면 재앙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바로 6.25를 60년 뒤에 살펴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